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지점별로 그러니까 지점별로 정렬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지에 보니까 지점별로 여기 지점에다 클릭해 놓고 어떻게 오름차순 하라고 돼 있어요. 지점별로.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들어가서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지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오케이. 그 다음 부분합 가서 총 판매량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놓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점별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은 하나의 줄에 같이 나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까 부분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합계를 구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전반기 따로 계산하고 후반기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같이 한꺼번에 계산해라. 같은 행에 나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순서는 합계를 먼저 구했고요. 합계를 먼저 구했고 나중에 최대값을 구했어요. 근데 합계가 요약이라고 나오니까 만약에 문제지에 무슨 합계라고 바꾸시오라고 하면 이거를 무슨 합계를 일일이 다 고쳐줘야 돼요. 이건 뭐 금방 처리했어요. 그렇죠. 부분합은 어렵지 않아요.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는 부분합에 가서 어떻게 한다?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한번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처음엔 사원 코드가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사원 코드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렬한 지점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총 판매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방금 전에 계산 합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고 확인한다. 그럼 뭐 전혀 이상 없이 다 해결이 된 거죠. 140페이지 분석 작업 2번. 분석 작업 2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여기죠.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 통합. 우리 2급 시험은 항상 이렇게 블록 잡아요. 예, 그리고 통합 들어가고 나서요. 지금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팀 거 추가하고 2팀 거 추가하고 3팀 거 뭐 순서 상관없어요. 3팀을 먼저 하든 2팀을 먼저 하든 1팀을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세 가지를 다 추가해주고 첫 줄에 관한 거 왼쪽 열 제품에 관한 거 확인. 답이 나오죠. 통합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할 거냐 아니면은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고 도형에다 연결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우리 책에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하는 과정을 했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첫째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리본 메뉴에 도구 탭, 개발 도구 탭 표시해줘야 개발 도구가 뜨고요. 자, 먼저 B12번째서부터 C13번째 여기다가 삽입에 있는 단추를 그리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글자를 고쳐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다 먼저 글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셔도 돼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면은 아무런 말 없이 도형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고 매크로 지정하잖아요. 근데 단추는 무조건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매크로 지정하고 나서 도형에다 글자 쓰려면 귀찮아요. 어쩔 때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당연히 합계가 되겠죠. 합계.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기록을 할 겁니다. 확인 누를 거고요. 자, 금운동의 합계를 구하는데 이 합계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는 sum 가로 열고 블럭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상한 점이 생기는 이유는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왼쪽에 참가 종목, 참가 인원도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왜 빼고 세 가지만 합계를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 이거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겠죠. 요거는 언제든지 무시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T 네 번째 T 네 번째 서부터 F 열 번째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자, E의 12번째부터 F 13번째 사이에다가 삽입 도형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R축에 눌러서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한다? 서식이라고 쓰고 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러면 서식. 기록 버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뒤에 네 번째부터 F 열 번째까지 블럭 잡고 노란색 클릭했어요. 그러면 됐네. 그렇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얘네들이 원래 색깔이 없었는데 누르면 색깔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합계가 없었는데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 차트 작업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봤더니 기존에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있었는데요. 오렌지, 파인애플, 사과, 포도 빼고 포도만 빼라는데 포도를 빼라잖아요. 그럼 포도를 빼려면 참 난감한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있는 비타민을 빼라든지 파란색의 단백질을 빼라 그러면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편한데 이게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일단 행렬을 전환하세요. 행렬을 전환하면 포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도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하면 포도가 빠져 있어요. 다시 이 포도를 빼려면 지금 범위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범위를 다 지정해 줘야 돼요. 아까는 얘네들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됐었는데 지금 범위 자체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시 요만큼 요렇게 범위를 다 지정해 주니까 굉장히 애먹어요.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선택에 가서 행렬을 전환하면
이제 이쪽에 포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를 제거하고, 제거가 된 상태에서 다시 행렬 전환하면 아까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편해요. 이 방법이 가장 편해요. 어.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단백질을 하고 나서 또 바꾸고, 또 뭐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비타민도 그렇게 바꾸고 다 바꾸래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서 비타민을 누르고 편집 누르면 계열 값이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다가 컴마하고 이렇게 블럭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렬 전환하고 포도 선택하고 제거하고 행렬 전환하면 돼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과일별 영양소. 그 다음에 세로 압축도 필요하다네요. 세로 제목으로 이렇게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 가로 닫고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로 아래도 뭘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과일명 그래서 가로 제목, 이쪽에는 세로 제목. 세로 갑축의 최대값을 10, 왼쪽에 있는 숫자를 최대 10 2단위로 바꾸래요. 여기를 컨트롤 1번, 최대값은 얼마? 10, 주 단위는 2.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가 8, 16, 17, 18 이거로 하라는데요. 예, 이렇게 바꾸라고 합니다.